톨스토이 단편선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질문. 어느 날 한 왕은 깊이 이런 생각을 했다. 만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면 내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항상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왕은 또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런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왕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온 나라에 선포했다. 저명한 학자들은 왕을 찾아가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을 전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 한 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때를 알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일, 월, 년 단위로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철저히 지켜야 하죠. 그렇게 해야만 모든 일을 일정에 맞게 제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자가 말했다. 가장 좋은 때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간표에 맞게 일이 일어나는 일도 거의 없죠. 그러니 왕께서는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때그때 가장 필요한 일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말했다. 왕께서 아무리 주변 상황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도 어떤 일을 언제 해야 하는지 적당한 때를 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동을 취해야 할 적당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줄 현자들로 구성된 자문회를 만들어야 옳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얻어 그를 쫓아 언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른 주장을 내세웠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자문의 의견을 구할 겨를 없이 당장 결정해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행동 여부를 결정하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아는 이는 점쟁이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알맞은 때를 알려면 점쟁이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물음은 어떤 사람들이 꼭 필요한가였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고문관입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왕을 보살피는 의사입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병사입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학자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답이 학자들의 입에서 나왔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왕의 세 번째 질문에 일부 학자들은 학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반면에 전쟁 기술의 개발입니다. 신에 대한 경배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또한 예술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정신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매우 다양한 답변이 쏟아져 나왔지만 왕은
어느 말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물론 누구에게도 상을 내리지 않았다. 해답을 찾고 싶었던 왕은 지혜롭다고 널리 알려진 은사를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다. 숲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은사는 그곳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는 보통 사람, 즉 서민들만 만났다. 그래서 왕은 보통 서민들이 입는 소박한 옷을 걸치고 은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은사가 사는 오두막에 도착하기 전에 말에서 내려 호위대를 남겨둔 채 혼자서 걸어갔다. 왕이 은사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 그는 자신의 오두막 앞에서 밭고랑을 파고 있었다. 왕을 본 은사는 꾸벅 인사를 하고 계속 밭고랑을 파는 일에 열중했다. 비쩍 마른 체구의 은사는 가래로 땅을 찍어서 흙덩이를 파 엎기를 반복했다. 은사는 흙덩이를 뒤집을 때마다 숨을 가쁘게 쉬었다. 왕은 은사에게 다가가 말했다. 현명하신 은사님, 저는 3가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이렇게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이어서 물었다. 어찌하면 알맞은 때에 가장 적당한 일을 하는 법을 제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말하자면 제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며 많은 일 중에서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까? 잠자코 왕의 말을 듣고 있던 은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바닥에 침을 뱉어 바르고는 또다시 밭고랑을 파기 시작했다. 은사님, 당신은 지치신 것 같습니다. 왕이 말했다. 가래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왕에게 가래를 건네고 나서 땅바닥에 널브러지듯 앉았다. 고맙소이다. 왕은 밭고랑을 2군데 정도 파고 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은사에게 물었다. 은사님, 알맞은 때에 가장 적당한 일을 하는 법을 어떻게 하면 제가 배울 수 있을는지요. 또한 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제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체 저에게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많은 일 중에서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까? 이번에도 은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가래를 도로 쥐려고 손을 뻗으며 말했다. 이제는 당신이 좀 쉴 차례요. 내가 할 테니 가래를 이리 주시지요. 왕은 가래를 주지 않고 계속 밭고랑을 팠다. 1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또 1시간이 지났다. 숲 뒤쪽으로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왕은 가래를 땅에 꽂아놓고 말했다. 은사님, 저는 저의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을 들으러 여기에 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시다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다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은사가 말했다. 저기 누군가가 달려오는군. 자, 누구인지 두고 봅시다. 왕이 뒤를 돌아보았다. 숲속을 가로질러 수염이 덥수룩한 털복숭이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2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손을 타고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는 왕 앞까지 와서는 들릴 듯 말 듯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기절하듯 쓰러졌다. 왕과 은사가 남자의 옷을 벗겨보았다. 그랬더니 그의 배에 심한 상처가 나 있는 것이었다. 왕은 매우 조심스럽게 남자의 배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고 자신의 손수건과 은사의 수건을 이용해서 붕대를 만들어 그의 상처를 감았다. 그렇게 해도 피는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왕은 뜨뜻한 피에 흠뻑 젖은 붕대를 풀고 남자의 상처를 씻은 다음에 다시 감아주기를 몇 차례 반복했다. 마침내 피가 멎었다. 의식을 되찾은 남자는 은사와 왕을 향해 마실 것을 달라고 부탁했다. 왕은 깨끗한 물을 가져와 남자에게 주며 마시게 했다. 그 사이 해가 졌고 날이 제법 서늘해졌다. 왕은 은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 부상을 입은 남자를 오두막 안으로 옮긴 뒤 침상에 눕혔다. 남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있었다. 왕은 하루 종일 은사를 찾아오기 위해 걸었던 데다가 은사의 박고랑 파는 일을 도왔기 때문에 매우 지쳐 있었다. 왕은 오두막 문 입구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러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고 깊은 잠에 빠져서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곤히 잤다. 왕은 이튿날 아침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침상에 누워 눈빛을 번쩍이며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낯선 남자가 과연 누구인지 알아차리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남자는 잠에서 깨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왕이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자 가녀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모르고 그러니 당신을 용서할 일은 아무것도 없소이다. 왕이 말했다. 폐하는 저를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폐하를 압니다요. 제 형을 처형하고 저의 전 재산을 몰수한 사람이 바로 폐하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폐하에게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고로 저는 폐하의 적이지요. 저는 폐하께서 혼자 은사를 만나러 간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폐하가 돌아오시는 길에 해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하루가 꼬박 다 지나려고 하는데도 폐하는 돌아오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몰래 잠복해 있던 저는 폐하를 찾으러 다니다가 폐하의 호위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아보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피해 달아난 것입니다. 폐하께서 제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아마 피를 쏟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폐하를 죽이고 싶었고 죽이려고 했는데 폐하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살아난다면 그리고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가장 충실한 종이 되어 폐하를 섬길 것입니다. 제 아들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명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왕은 이처럼 쉽게 적과 화해하고 더군다나 그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매우 흡족했다. 왕은 당연히 남자를 용서했다. 그리고 남자를 돌봐줄 하인과 의사를 곁에 붙여주고 그의 재산도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왕은 상처 입은 그 남자와 작별 인사를 하고 오두막 밖으로 나와 은사를 찾느라 두리번거렸다.
그곳을 떠나기 전에 은사에게 3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부탁할 참이었다. 은사는 바깥에서 전날 파놓은 밭고랑에 무릎으로 기며 씨를 뿌리고 있었다. 왕은 은사에게 다가가서 말문을 열었다. 현명하신 은사님,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시오. 나는 이미 대답을 했고 당신은 벌써 답을 얻었어. 은사는 비쩍 마른 다리를 괜 채 여전히 쭈그리고 앉아 자신 앞에 서 있는 왕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말했다. 아니, 답을 얻었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답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왕이 묻자 은사가 말했다. 어떻게 답을 얻었냐고 했소? 정말 모르겠소. 당신이 말이오. 어제 허약한 나를 가엾게 여겨 나 대신 밭고랑을 파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시오.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온 그 남자는 아마도 당신을 해쳤을 것이오. 그랬다면 당신은 나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았겠소. 따라서 당신이 첫 번째로 질문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당신이 고랑을 팠던 때라는 해답을 주고 싶소. 두 번째로 질문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나라고 말해주겠소.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도와준 것이었소. 고로 나를 위해 선행을 베푼 것이 당신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소. 그리고 이후 부상을 당한 남자가 우리에게 달려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남자를 돌보았던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소. 만약에 당신이 그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당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죽었을 테지요. 그러므로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당신은 가장 중요한 일을 그에게 해주었다고 할 수 있지요. 기억하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말이오.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하겠소? 우리는 오직 지금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말이지요.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요. 앞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 그 누구와 자신이 인간관계를 맺을지 모르므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거요. 오직 이를 위해 인간이 이 세상에 왔고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오.